뉴저지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뉴욕시 정부가 쿨링센터 가동에 돌입하고 야외 수영장 개장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세금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발되고 탈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예상됐습니다. 망명 신청자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포화 상태인 뉴욕시가 최초로 쉘터에 60일 이상 머무른 자녀가 없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 곳곳 폭염과 홍수, 산불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세계 석탄 사용량과 지중해의 해수면 온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출근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크레인 추락 사고로 부상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하루 더위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는 쿨링센터 가동에 돌입하며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오늘과 내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낮 최고 기온이 95도를 넘어서면서 아스팔트 지열로 인해 열지수는 105도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보건정신위생국과 비상관리국과 함께 쿨링센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염에는 자신뿐 아니라 노숙자,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 사는 이웃, 만성질환이 있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에 오늘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쿨링센터는 작년과 다른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뉴욕시 민원전화 312를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금요일 밤 9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폭염은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지만 곳에 따라 비와 천둥 번개가 친 뒤 일요일부터 더위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크 이스콜 뉴욕시 비상관리국장은 폭염주의보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돌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수분 섭취와 바깥 활동 자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뉴욕시는 목, 금, 토, 사흘간 뉴욕시 야외 수영장 개장 시간을 저녁 8시까지 1시간 더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쿨링센터 운영시간 및 위치 정보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Notify NYC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연방 법원에 출두해 세금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날 헌터 바이든은 예정과 달리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법원의 메리엘란 노레이카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 청문을 주재한 뒤 오늘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합의 사항을 판사가 직접 듣고 질문하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재판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노레이카 판사는 양측의 논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양 당사자가 비교적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인준된 연방 판사입니다. 또 검찰 측이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반발하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그 뒤 헌터 측과 검찰은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헌터는 예정과 달리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커린 잔 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헌터 바이든은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백악관과 무관한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지휘 아래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7년에서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승기를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판단입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예상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기존 5%에서 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로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11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은 6월 금리를 동결해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인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는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연준 경제학자들이 더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파월 의장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으며 2025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국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노숙자 쉘터 60일 거주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초로 쉘터에 60일 이상 머무른 자녀 없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더 이상 이민자를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지난주에도 3,000명의 난민 신청 이민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으로 유입된 난민 신청 이민자는 9만 명이 넘으며 이 중 5만 6,200명 이상이 뉴욕시 내의 노숙자 보호 쉘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들 이민자 중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른 싱글 성인을 대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60일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9일 난민 신청 이민자들 중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첫 지정 보호소에서 6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60일 내에 대안주택을 구해 이주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거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보호소 배치를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퀸즈 크레드무어 정신병원 인근에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는 임시 텐트촌을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린다리 뉴욕시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퀸즈 북동부에는 이미 교통 인프라 부족과 과밀 현상, 위생 및 학교 시스템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며 옳은 대안이 아니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은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 근처로
해당 지역에 임시 텐트촌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한인들의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은 뉴욕시는 최신 시설의 인도적 비상대응 구호센터를 크레드무어 정신병원 주차장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싱글 남성 이민자가 이 지역에 수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로 직결되는 석탄 사용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바닷물 온도 또한 이례적으로 높아지며 기후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오늘 발간한 석탄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석탄 사용량은 83억 톤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IEA는 석탄을 활용한 화력 발전은 다소 감소하지만 산업 사용량이 증가해 상쇄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과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원자력 및 수력 발전이 역할을 하면서 올해 석탄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 미국도 석탄 사용과는 멀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지중해의 해수면 온도는 섭씨 28.71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울러 플로리다주에서도 남부 바다의 수온이 이틀 연속 섭씨 38도를 넘어서는 이상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높아진 바닷물의 온도가 기후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4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 현상이 꼽힙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기상학자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해수 온도의 상승은 해양 생물 다양성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 사이 발생한 폭염으로 지중해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 약 50종이 멸종되는 등 악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맨해튼 한복판에서 출근 시간대에 크레인 일부가 추락하며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 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 수칙을 잘 지켰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결정 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맨해튼 헬스키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출근길에 발생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로 소방관과 행인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7시 30분 출근길에 54층 건물 공사 현장에 세워져 있던 타워 크레인이 16톤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는 도중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소화기로 화재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자 탈출했고 이내 건물 45층 높이에 위치해 있던 타워 크레인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크레인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인근 건물을 훼손하고 수십 미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무언가 폭발했거나 지진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사고가 난 타워 크레인은 2009년 제작된 설비로 필요한 공사를 위한 모든 면허가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이 설비를 설치 운영한 회사는 롬마 크레인사로 알려졌는데 과거에도 한 차례 붕괴 사고가 발생, 사망자가 나왔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건설 현장에 대한 인스펙션 및 안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2달간 검사관들이 3차례 이상 방문해 안전 점검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발생 불과 16일 전에 정기 인스펙션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기념 포고문을 발표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 부술 수 없는 유대 관계이며 한미 장병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힘의 원천이고 이들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 되도록 유지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외교에 큰 물결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2024 회계년도 예산 협상을 통해 확보된 경찰 감시 카메라 구입 자금 31만 2천 달러를 백구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구경찰서는 플러싱 일원 우범지대를 선정해 경찰 감시 카메라를 7대에서 10대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수년 전부터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역 인근 먹자골목 지역도 설치 후보 지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뉴욕시경 본부는 조만간 설치 장소를 최종 결정해 설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설치된 경찰 감시 카메라는 총 32대로 플러싱 다운타운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 옥타는 다음 달 4일에서 6일 컬럼비아 대학에서 2023 북미 동부 통합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10여 개의 월드 옥타 지회 소속 39세 이하 차세대 한인 경제인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 주제는 비즈니스에서의 인공지능으로 교육생들은 8월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특강과 조별 과제, 회원 간 네트워크,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생성형 IA 챗 GPT를 주제로 한 특강과 생성형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별 프로젝트, 심층 멘토링도 마련됩니다. 뉴욕, 뉴저지 등에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간 고기를 먹고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유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북동부 4개 주에서 최소 16명 이상이 식품 섭취로 인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며 원인으로 추정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간 고기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는 뉴저지주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뉴욕주가 5명, 그리고 커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환자들의 80% 이상이 최근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샵라이트에서 판매하는 간 고기 제품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